내가 키가 크고 다리가 기니까 뒤로 앉으니까 이게 잘 안 보여. 현석 뭐야, 누구 왜 웃는 거죠? 여기서 할 말 없습니까? 이 차에 대해서? 성공한 사업가가 돼서 480을 뒷자리에 타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S580 시승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색차, 이건 제 차는 S400D고요. 이건 S580인데 S580은 빌려온 차예요. 이거는 검정색의 검정 시트 580인데 휠부터 다르죠. 400D는 이게 AMG 킷이 들어가가지고 AMG 휠에 AMG 범퍼에 AMG 뒷범퍼까지 돼 있는데 얘는 그냥 일반 범퍼거든, 앞범퍼가. 이렇게 생겼고 얘는 약간 두 줄 이렇게 가 있잖아. 스포티함을 강조하기 위해 저렇게 만든 거야. 이 AMG 휠 원래 되게 예쁜 게 많은데 출고기 때 찍었듯이 대고떨이 하느라고 이런 식으로 한 것 같고, 휠은 훨씬 예쁘고 580은 그냥 롱바디라서 다른 거는 그냥 앞범퍼, 뒷범퍼, 휠, 그리고 좀 더 긴 거 한 7cm가 6cm 길대. 그거 말고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외관상. 여기 보면 가솔린 엔진이란 말이야, V8. 아무래도 시동 걸 때 처음에 이 냉간시에 디젤 엔진에서 약간 달달거리는 그런 느낌이 좀 없고, 얘 지금 냉간이거든. RPM 1000rpm 넘게 돼 있잖아. 얘가 떨어지면 굉장히 조용해져. 또 지금 이게 라디오가 좀 켜져 있어서 이걸 다 꺼버리면 약간의 그 엔진 소음이 들리고, 냉간이 끝나면 거의 소음이 안 들리고, 그리고 이제 S400D 같은 경우는 냉간시에 약간 좀 덜덜거리는 느낌이 좀 나고, 엔진이 다르고 옵션이 좀 다르고 차가 좀 길어졌다. 내 차에서 볼 수 없었던 요거 이제 내 차가 고장나서 그런 거고, 다음 주 목요일날 센터 들어가면 고쳐질 거야. 이번 신형 S로 넘어오면서 여기까지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예쁘게 들어가 있는데, 벤츠에서 쓰는 S클래스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거의 정점에 이르렀다. 안전벨트 하는데도 여기 이렇게 빨갛게 불이 들어와요. S580은 3일 정도 빌려서 타고 있는데 S400D를 요즘에 좀 많이 타서 확실하게 어떤 점이 다른지, 가장 많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첫 번째는 엔진 질감일 것 같아요. 400D 6기통 디젤 엔진하고 8기통 가솔린 엔진하고 이 질감 차이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얘가 뒷자리가 좀 더 넓어졌기 때문에 롱바디와 숏바디 이 두 가지 차이가 가장. 깜짝이야. 방금 전에 팍 멈췄잖아. 왜 그런 이게 거야? 400D도 그런데 얘가 충돌 방지 센서가 작동을 하고 있어 지금. 이 차는 충돌 방지 그 센서가 딱 작동을 하면 너무 갑작스럽게 멈추는 거야.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 실제로 충돌할 상황도 아니었거든. 센서가 너무 예민하게 세팅이 돼 있는 것 같고, 브레이크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갑자기 탁 멈출 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멈춰. 감도 조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400D도 이래. 그래서 이걸 꺼버려야 돼. 아예 좀 더 편하게 타려면. 이거는 조금 잘못 만든 것 같아. 400D랑 580이랑 다이나믹한 차이는 없어 솔직히. 두 가지가 가장 달라. 400D도 되게 조용한 편이고 경유차 치고는 굉장히 조용한 편인데 얘는 좀 더 조용하다. S400D 시승기 찍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르막길을 확 치고 올라갈 때 말고 엑셀링을 조금씩 해서 올라갈 때 달비락거리는 느낌이 있거든. 푸드덕 하는 그 느낌이 있거든, 디젤 특유의. 그 느낌이 얘는 안 나니까 우아하게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더 있고, 시속 한 100km에서 110km 정도에서 약간 추월하려고 가속을 할 때 RPM을 좀 쓰면서 가속을 하게 되잖아. 훨씬 더 부드럽게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고, 경유차 디젤 400D 같은 경우는 그때 약간 디젤 특유의 푸덕거리는 느낌이 있고, 장담하는데 누가 느껴도, 이거는 예민한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누가 느껴도 극명하게 다가오는 차이인 것 같아. 그거 말고 그냥 시내 주행이라든가 고속도로 주행에서 주행 질감에 있어서 큰 차이는 사실 못 느끼겠어. 근데 고속도로에 속도를 내면 580이 더 정숙하고 우아하고 부드럽고, S클래스는 580이 고속도로의 제왕 같은 느낌이 좀 있어. 여기 보면 여기 우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580이 아마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 우드가 들어가 있는데 올드해 보이죠 사실 디자인도. 그리고 핸들도 달라요. 핸들은 400D 같은 경우는 국내에 들어오는 건 다 AMG 패키지로 들어와서 AMG 핸들이 돼 있는데 얘는 그냥 일반 핸들입니다. 이건 호불호의 차이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핸들은 AMG 핸들이 더 예쁜 것 같아요. S580 시승기 먼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580이 앞범퍼 뒷범퍼 힐 빼고는 다른 게 하나도 없지, 외장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건 다 똑같이 사실 껍데기 조금 다르고, 미션이나 뭐 파워트레인 자체가 뭐 엔진 빼고 다 똑같은데. 숏바디보다 몇 cm가 긴 거야? 7cm? 숏바디보다는 4cm가 길다고. 4cm? 근데 전 모델보다 숏도 4cm가 길어졌으니까 전에 숏바디랑 얘를 비교하면 8cm. 신형끼리 비교했을 때는 4cm밖에 차이가 안 난다. 생각보다 그렇게 다이나믹한 차이는 아니네. 4cm가 크던데. 그치. 4cm면 요 정도인데, 요 정도가 무릎이 닿느냐 안 닿느냐를 또 결정하기도 하고 하니까 외장은 설명할 게 별로 없겠다. 휠은 이거 예쁜 것 같아 확실히. 이거를 뭐 외장상 특별히 우리가 400D랑 비교해서 이게 다르다 저게 다르다 얘기할 게 별로 없으니까 바로 타보자. 내가 S580 운전은 많이 해봤는데 뒷자리를 안 타봐서 뒷자리를 타고 시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석이가 기사 모드고 저는 이제 쇼퍼 드리븐 모드로 한번 타볼게요. 실제로 S580은 쇼퍼 드리븐의 목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뒷자리를 한번 체험해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S580하고 400D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뒷자리가 4cm 정도 더 길어졌다 플러스 요런 것들, 뒷자리에서 뭔가 이제 공조기 같은 거나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는 갤럭시 탭 같은 게 이게 생겼어요. 여기서 블루투스랑 뭐 차량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조 장치들이랑 인터넷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라디오도 들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S580에 요게 있더라고.
400D에는 요 버튼밖에 없거든. 요 앞에 미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면 이걸 내가 밀 수가 있어 뒤에서. 580에만 요 버튼이 하나가 더 있더라고. 요 버튼이 뭐냐? 누워가는 거. 완전히 앞으로 밀리네요. 편하다. 이렇게 완전히 밀리네.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잘 안 보여. 조금만 빼줘. 아니 근데 이거를 웃긴 게 그럼 기사분을 두고 그걸 완전 누워가는 모드로 해가지고 완전 제쳐버리면 기사분은 그러면 안 보인다는 뜻이잖아. 아니야. 요 정도까진 괜찮아. 아. 내가 키가 크고 다리가 기니까 뒤로 앉으니까 이게 잘 안 보여. 현서가 뭐야, 이 누구 왜 웃는 거죠? 4cm 차이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앞좌석을 완전 밀어버리니까 확실히 되게 편하다. 뒷자리 승차감은 솔직히 400D랑 얘랑 크게 다른 걸 못 느끼겠어. 아까 형 왔을 때 있잖아. 뭔지를 몰랐어. 형이 이거 문 잠글 때 알았어. 외부에서 들었을 때 소음은 얘가 확실히 적은 것 같아. 사실은 580이 더 좋지. 소음도 더 적고 그리고 특히 오르막길이나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 속도에서 가속을 했을 때 치고 나가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치고 나가. 400D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디젤 특유의 덜덜거림이 느껴지긴 해요. 과연 그런 부분들 때문에 6천만 원 또는 7천만 원을 더 지불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시승기의 핵심이 아닐까. 400D는 마사지 기능이 없지. 그렇지? 뒷자리 마사지 기능이 없어요. 400D는 안타깝게도. 내 마사지기는 그때 580 매장 왔을 때 써봤거든. 마사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여기 뒤에 허리 등받이에 그 공기 넣어갖고 이렇게 에어백처럼 뻥뻥하는 거 있잖아. 별로 속도가 시원하지도 너무 않아. 느려. 마사지 시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지금은 단종된 뮬산이 난 제일 좋았어. 뮬산의 마사지 시트가 진짜 좋아. 진짜로 시원해. 우리가 압력도 꽤 아는 세고. 뭐 코지마나 뭐 바디 프렌드 같은 거에 비교하면 어느 정도야? 100이면은 50은 나와? 한 40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장난하는 거야. 조금 이렇게 뒤에서 누가 미르는 느낌이야. 400D 오너잖아 우리 둘 다. 580이 뭐 좋은 건 당연한 거고 6, 7천만 원 비싸니까 580하고 400D랑 너가 비교를 해본다면 어때? 좋긴 좋은데 짧게 탄다고 그러면은 강가가 너무 좀 심하고 580 강가 되게 많이 되잖아. 5년에서 뭐 7년까지 타신 분들 입장에서는 S450이나 얘나 강가 어차피 비슷비슷해지거든. 나중에는 떨어질 만큼 다 떨어지거든. 그거 생각하고 타시면은 맞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 S580을 수요로 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장담하는데 95% 이상은 다 법인차야. 400D는 개인으로 사는 사람 꽤 있더라고. 580으로 가면 거의 다 이제 비용 처리를 하면서 타는 분들이 많은데 사장님들 출퇴근용 차로 타는 거지. 사실은 6, 7천만 원의 큰 갭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아니, 어차피 우리 회사 돈도 잘 버는데 580 사자 이런 분들이 사실은 내 주변엔 대부분이었거든. 실제로도 그게 맞을 거고 아마. 그래서 감가를 크게 신경 안 쓰더라고. 내가 만약에 580을 6개월 타고 400D를 6개월 탔을 때 580이 감가가 5천이 더 된다, 4천이 더 된다 이러면 개인적으로 타기 좀 아깝잖아. 근데 보통 사업자로 타기 때문에 580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쇼퍼 드립으로 타기에는 확실히 더 편하고, 그리고 어디 갔을 때 그래도 580이 간지 좀 나고, 400D는 약간 사장님 간지보다는 젊은 사업가 느낌이 좀 나고, 580은 그래도 좀 큰 회사의 중역이나 사장님 같은 느낌이 좀 나거든. 거기서 오는 어떤 멋과 뽀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층에서는 선호되지 않나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형은 580 샀어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나도 이거를 사업자로 비용 처리를 하지 않을 거라서 개인으로 사기에는 난 400D가 나은 것 같아. 왜냐면 네가 아까 말했던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뭐 3, 4천만 원 더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더 쓸 수 있지. 와인 좀 덜 먹으면 되니까. 근데 아깝단 말이야. 400D도 훌륭하고 400D도 굉장히 승차감이 좋고 연비가 400D가 끝장나더라고. 고속도로 정석 주행하면 18km 나오고 골프장 한 번 왕복이 150km예요. 세 번을 왕복했는데 반이 넘게 남은 거야. S400D 같은 경우는 한 번 만땅을 채우면 웬만해서는 다시 주유를 안 해도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 근데 580은 생각보다 연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 11km? 10km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 시내 주행 많이 하면 좀 더 떨어질 거고, 감가까지 유지비라고 생각을 하면 S400D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냐, 개인으로 타기에는. 뒷자리에서 보면 엔진에서 지금 출력을 얼마나 쓰고 있고 토크를 얼마나 쓰고 이렇게 다 보이고요. 나왔을 때부터 측정해서 연비를 측정해 주는데 지금 4.9km예요. 시내 주행만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확실히 400D랑 580이랑 연비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400D가 압도적으로 좋아요. 연비가. 너가 느꼈을 때 400D랑 이 차랑 연비는 400D가 더 좋고 가성비는 진짜 압도적으로 좋은 것 같고 400D가. 그럼 580의 매력이 뭘까? 압도적인 정숙감. 근데 압도적이진 않은 것 같아. 400D에 비교해서 400D 너무 잘 만들어서. 내가 580이랑 400D랑 가장 차이를 많이 느끼는 부분이 고속도로에서거든. 고속도로에서 쫙 뻗은 길에서 달릴 때 580이 더 정숙하고 느낌상 풍정도 더 적은 것 같고 훨씬 엔진이 더 짱짱하게 착 붙어서 가는 느낌이고, 그냥 이걸 타고 다닐 때 내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와이프는 사실 잘 모르겠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지님 어떠세요? 400kg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은데 좋은 건 마사지기. 그게 차이는 안 난다? 네. 아니 근데 뭐 너가 그렇게 느낀다라고 하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 너가 좀 둔감해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400D도 나는 워낙 잘 만든 것 같아. 이번에 나온 400D는 우리 차여서가 아니라 진짜로 그런 것 같아. 구형이랑 신형이랑 큰 차이를 모르겠어요. 외관적으로도 솔직히 엄청 이쁘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 내부는 나는 확실히 신형이 난 마음에 드는데, 근데 롤스로이스도 고스트 신형 보니까 구형하고 똑같더만. 전 모델이 너무 명작이라서 어. 이 모델이 사실 좀 묻히는 감이 없지 않아요. 나는 이제 데일리카로 타는 건 에스컬레이드를 타고 다니고 있으니까 S는 언제
타냐, 퇴근하고 뭐 그냥 편하게 어디 갈 때는 S를 많이 타고 다니고 있고, 골프장 갈 때 요즘 S만 타고 다녀. 난 에스컬레이터 뒤에 앉으면 잠을 못 잤거든. 저는 진짜 이상한 차 같아. 덜그럭거려서 잠을 못 잤어. 근데 S에 딱 앉아서 누워있으면 너무 잠이 잘 오는 거야. 사실은 이 차에 뭐 V8 엔진에 뭐 출력, 토크 이런 거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거 이미 많이 유튜버들이 했고. 근데 우리가 다른 유튜버들에 비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린 그래도 S400D를 지금 한 대째 타고 있는 오너기 때문에 오너의 입장에서 580하고 뭐가 다른지 그 포인트별로 찝어서 총평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난 얘가 좀 더 이쁜 것 같고, 실내 같은 경우에는 나는 화이트 시트라서 차이를 엄청 많이 못 느껴. 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 얘는 다 나타잖아. 400이나 350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50이 다 보이는 그 가죽이잖아. 비주얼적인 부분이 너무 좀 싼티나기 때문에. 그래 A필러도 얘는 알칸테라 덮어줬는데 이제 우리는 그냥 페이브릭으로 돼 있잖아. 천장까지 다 알칸테라로 돼 있으니까 되게 이제 고급스럽지. 실제 오너 입장에서는 되게 만족감이 높을 것 같고, 타는 내내. 리어 엑셀 기능이 사실 요번 모델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아까 주차할 때 보니까 일반적인 리어 엑셀이 안 들어간 차와 들어간 차를 동시에 내가 넣어봤잖아. 넣어봤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 바퀴가 막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돌아가더라고. 아 근데 리어엑셀이 그게 필요한가 싶어. 580 리어엑셀 말고 또 어떤 기능이 더 들어가 있는 거야? 거의 다 형이 말한 대로 그냥 장난치는 옵션들이라서. 사실은 장기술이잖아. 의미가 없는 옵션이잖아. 코리아에서 선택한 아쉬운 옵션이라고 하면 내 기준이지만은 이런 장롱 있잖아. 아 이거 너무 싫더라. 이 차를 지금 사시는 분들이 좀 근데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도 이런 거 좋아하실 수도 있지. 이거 보면은 액티브 앰비언트 있잖아. 지금 움직이는 거 350, 400, 500에는 기본으로 옵션이 들어가는데 580에 이게 옵션이라며? 리어 엑셀이랑 얘랑 몇 가지 섞어서 그걸 한 1000만 원 키트로 만들어버렸어. 아 그러면 2억 2천이 아니고 2억 3천이네 거의. 그러면 2억 3천에 출고를 해야 깜빡이 켰을 때 앰비언트 라이트 막 움직이는 거랑 그치. 그리고 리어엑셀이 들어가는 거네. 그 1000만 원짜리가 진짜 호구 패키지지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안 하기도 또 뭐해. 그럼 S580하고 이 차랑 우리가 타고 있는 S400D랑 실질적인 가격 차이 7천만 원 나는 거네. 6,800만 원 나는 거네. 그럼 2억 3천을 주고 샀을 때 등치까지 하면 2억 한 5천 정도 할 거 아니야. 근데 2억 5천에서 감가가 되는 것과 1억 6천에 사면 이제 1억 7천 얼마 정도의 등치까지 하는데 거기서 감가가 되는 게 폭이 완전 다르거든. 실질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산다라고 했을 때 감가가 얘가 만약에 5천이 된다. 거의 마세라티를 이제 능가하게 되지. 그렇지. 사실은 나도 580 출고하고 400D 출고하고 고민하다가 안 한 가장 큰 이유가 580 감가가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밟을 때 V8 엔진에서 이렇게 딱 움직이면서 쫙 뻗어나간 이 느낌이 580이 훨씬 좋아. 400D는 이렇게 밟으면 잘 나가긴 하는데 새가 날개짓을 푸드덕푸드덕 하다가 떨어지는 애들 있잖아. 그런 느낌이 약간 나. 여기다가 사실 배기통만 바꾸면 S63이잖아. 테슬라가 힘이 훨씬 좋다. 전기차 더 좋을 수밖에 없지. 순간 가속은 테슬라가 더 좋지 당연히. S클래스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엑셀링을 할 때 튀어나가게 세팅을 안 하잖아. 그리고 S580은 너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타면 안 되는 차야. 쇼퍼 드리븐으로 탈 사람들만 타야 되는 것 같아. 나는 여기서 할 말 없습니까? 이 차에 대해서. 성공한 사업가가 돼서 580을 뒷자리에 타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오늘도 또 모기를 피해가려고 현석이 요즘에 코스프레 장난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시승기 총평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석이랑 나랑 시승기 총평을 하면서 놓친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오너 입장 400D 오너 입장에서 이 차가 얼마나 다른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리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S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 저는 사실 대형 세단에서는 S를 따라올 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현석이는 S클래스보다 뭐 아우디 A8이 자기랑 더 잘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사실 대형 세단의 제왕은 S클래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400D랑 비교했을 때 요게 좋고 요게 안 좋고 요게 가성비가 좋고 요게 안 좋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S580 자체만 보면 지금 이제 이 차를 따라올 수 있는 대형 세단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2배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롤스로이스 같은 차들을 제외하고는 이 차가 정말 대형 세단의 정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S클래스의 그 대형 세단의 정석, 핵심 가치를 느끼려면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좀 해봐야 돼요.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해보면 S만한 차가 없다. 쇼퍼 드리븐을 타도 좋고 오너 드리븐을 타도 좋고 580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형에 비해서 신형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포커스를 두고 뭐 설명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전 모델도 너무 잘 만든 차였고 신형은 더 잘 만든 모델이라고 전 생각을 해서 이 차를 넘어갈 수 있는 모델이 나오는 건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제가 언급을 안 해서 마지막 총평에서 언급을 하고 싶었고 S400D랑 580이랑 비교해봤을 때 아까 전에 현석이랑 얘기한 대로 정리를 하자면 S400D가 가성비는 훨씬 좋아요. 감가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400D는 정말 감가가 거의 없이 타거나 아니면 감가를 그렇게 많이 안 보고 탈 수 있는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년 정도 탄다고 기준을 봤을 때. 근데 580은 가격이 물론 비싼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상황들 때문에 580 감가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돼요. 구형 모델 같은 경우에 S600이 가장 감가가 많이 됐었는데 진짜 가격이 3억인데 나중에 뭐 3년 정도 타고 팔려고 하면 뭐 1억 5천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한 번에 뭐 1억 5천 6천 정도가 이 차값이 날아가게 되는데 400D는 아무리 날아가봐도 그렇게 날아가질 않거든요. 가성비와 연비와 여러 가지들을 생각했을 때 400D가 가장 합리적인 차가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80 자체, 이 자체만 보면 가성비를 떠나서 이 자체만 보면 지금 현존하는 모든 차들 대형 세단들 중에서 가장 좋은 차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 말을 언급하고 싶어서 따로 총평을 남겼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